안녕하세요. 어려운 보험약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는 인생설계연구원입니다. 병원에서 분명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확인서에서도 수술이라고 적혀 있고 마취도 했고 상처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이라고 했는데 왜 보험에서는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몸에 칼도 됐는데 수술비가 왜 안 나오죠? 같은 치료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은 이 차이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에서 자주 보이는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절개, 절단, 절제라는 표현도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병원의 수술과 보험약관의 수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 행위를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수술이나 시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병원에서 붙인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에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의 약관을 열어보고 어떤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한 것인지,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이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지, 약관에서 정한 수술 정의에 해당이 되는지, 수술 분류표에 포함되어 있는지,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적힌 행위는 아닌지 이런 조건을 확인합니다. 즉, 병원은 치료 행위의 이름을 보고 보험은 계약서에 적힌 지급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더라도 가입한 상품, 특약, 가입 시기와 약관 문구에 따라서 보험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보험약관은 수술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흡입, 천자, 신경 차단 등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의와 제외 항목은 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상 수술이 되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약관마다 문구는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의사의 판단과 관리 아래 시행됐는지입니다. 두 번째, 질병이나 상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입니다. 세 번째, 병원이나 의원 등 약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됐는지입니다. 네 번째, 의료기구를 사용해 약관에서 정한 수술적 조작을 했는지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 특약의 수술 분류표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약관에서 수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행위는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취를 했으니까 수술이다, 피가 났으니까 수술이다, 수술실에 들어갔으니까 수술이다, 수술 확인서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지급된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보험약관에는 자주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쉽게 말하면 병을 실제로 없애거나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종양을 제거하거나 막힌 부위를 뚫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행위는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를 위해 조직만 조금 떼어낸 경우 질병을 치료하기보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미용 목적의 행위 등은 특약에 따라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약관에서는 생검이나 복강경 검사 등 검사, 진단 목적의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칼을 댔는지보다 무엇을 목적으로 시행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절개, 절단, 절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어려운 단어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개. 절개는 쉽게 말해 피부나
조직을 째서 안쪽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변에 접근하기 위해 피부를 째거나 보름이 밖으로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위가 절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개를 했다고 무조건 보험약관상 수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개는 단순히 길을 열었을 뿐 병변이나 조직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비자 유의사항 사례에서는 얼굴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메스로 여러 차례 절개를 했지만 해당 약관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수술로 정의하고 있어 수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안내가 됐습니다. 공식 안내 자료로도 절개는 생체 공간을 열어서 넓히는 행위, 절제는 조직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단. 절단은 특정 부위나 조직을 잘라내거나 끝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결된 조직을 잘라 분리하는 행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절단을 보통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절제. 절제는 병변이나 조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잘라 없애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절개는 문을 여는 것, 절제는 안에 있는 문제 부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에 있는 용종을 실제로 제거했다면 용종절제술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시경을 받았어도 검사만 했는지 조직 일부만 검사 목적으로 채취를 했는지 용종을 실제로 제거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절단을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를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으로 정의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절개를 했다고 왜 수술비가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예시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국소 마취를 하고 메스로 피부를 절개한 뒤 보름을 빼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취도 했고 메스로 피부도 쬐으니까 수술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절개술이나 절개 배농술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약관이 수술을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면 단순히 피부를 열고 보름을 배출한 행위가 그 약관에서 요구하는 절단, 절제와 같은 수술적 조작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즉, 상처의 크기나 통증보다 약관의 수술 정의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절개술이 무조건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의 피약에서 해당 수술을 별도로 보장하거나 수술 분류표에 포함하고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혈수술이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관혈수술입니다. 관혈이라는 단어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는 큰 수술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관혈수술은 병변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기 위해 피부를 절개하고 병변 부위를 드러낸 뒤 시행하는 수술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를 열고 수술할 부위를 직접 보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복수술이나 개흉수술처럼 몸을 열어 병변을 직접 보고 수술하는 방식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가 있습니다. 일부 약관은 복강경 수술, 풍강경 수술, 대뇌 내시경 수술처럼 피부를 크게 열지 않는 방식도 관혈 수술에 준하는 수술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개가 작으니까 비관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관혈 수술이란 무엇일까요? 비관혈 수술은 일부 약관에서 관혈 수술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술 분류표에서 수술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를 크게 열지 않고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레이저, 혈관을 통한 치료 등으로 치료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비관열 수술은 수술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열 수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는 수술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관열 수술은 무조건 큰 수술, 비관열 수술은 무조건 작은 수술이라고 이해하셔도 안 됩니다. 보험금 지급액이나 분류는 해당 상품의 수술 분류표와 특약 내용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이 관열, 비관열로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품은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로 구분하고 어떤 상품은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고 어떤 상품은 질병 수술비처럼 정액으로 지급하고 어떤 상품은 특정 수술만 이름을 정해서 보장합니다. 따라서 관열, 비관열이라는 단어만으로 보험금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흡인, 천자, 신경차단은 왜 자주 문제가 될까요? 보험약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제외 문구가 있습니다.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합니다. 이것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흡인, 주사기나 기구를 이용해서 몸속의 액체나 내용물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천자, 바늘이나 관을 몸에 넣어서 체액을 뽑거나 조직을 채취하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신경차단,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치료입니다. 이 행위들도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술비 약관에서는 절단, 절제와 같은 수술적 조작과는 구분해서 수술 전에서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바늘이 몸 안에 들어갔다, 카테터를 넣었다, 치료 효과가 컸다는 사실만으로 수술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카테터를 이용했더라도 단순히 약물만 넣은 것이 아니라 병변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해당 수술이 수술 분류표에 별도로 적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기구의 이름보다 그 기구로 실제로 어떤 조작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시술이라고 하면 수술비가 안 나올까요? 이것도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시술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술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치료 목적, 시행 방법, 실제 조작 내용, 약관의 수술 정의, 수술 분류표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보험약관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폐색 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만 보고 카테터 시술은 전부 수술비가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계약은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약관이었습니다. 현재 계약처럼 수술의 정의, 제외되는 행위, 수술 분류표, 최신 수술 기법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그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과거 약관과 현재 약관의 결과가 다를 수 있고 같은 치료라도 가입한 계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치료인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제 친구도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친구는 보험금을 받았어요. 같은 보험회사인데 왜 저는 안 나오죠? 하지만 보험금은 친구의 계약이 아니라 나의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보험회사라도 가입한 상품이 다를 수도 있고 가입한 시기가 다를 수도 있고 가입한 수술 특약이 다를 수도 있고 수술 분류표가 다를 수도 있고 약관의 수술 정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보험 계약 안에서도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암 수술비, 관열,
비관열 수술비가 서로 다른 지급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술이 질병 수술비에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만 특정 수술 특약에서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특약의 지급 조건을 각각 충족하면 각 담보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보험회사 이름보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의 정확한 이름과 약관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장 내시경만 받은 경우 내시경으로 장 안을 확인만 했다면 검사 목적이므로 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내시경으로 용종을 실제 제거한 경우 용종을 절제를 했다면 가입한 특약의 수술 정의와 수술 분류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 특약에서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 조직 일부를 떼어 검사한 경우 병을 치료하기보다 진단하기 위한 생검이라면 일부 약관에서는 수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종이를 절개하고 고름만 뺀 경우 피부를 절개했더라도 절단, 절제와 같은 수술적 조작이 있었는지에 따라 해당 약관상 수술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고주파나 컴퓨터 치료를 받은 경우 시술이라고 불렸는지보다 약관이 해당 치료 방식을 수술로 인정하는지 수술 분류표에 포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수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한 장이나 수술 확인서의 제목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수술명입니다. 두 번째, 수술 일자입니다. 세 번째, 질병 분류 코드입니다. 네 번째, 수술 확인서입니다. 다섯 번째, 수술 기록지 또는 시술 기록지입니다. 여섯 번째,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일곱 번째,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 결과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덟 번째는 내가 가입한 수술 특약의 약관과 수술 분류표입니다. 병원 서류에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고 보험 약관에서는 어떤 치료를 보장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맞춰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이라고 했다고 해서 보험 약관에서도 반드시 수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시술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보험에서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을 했는지 의료기구로 어떤 조작을 했는지 절단, 절제 등에 해당을 하는지 약관상 제외행위는 아닌지 수술 분류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절개는 피부나 조직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절단은 특정 부위를 잘라내거나 끊는 행위입니다. 절제는 병변이나 조직 일부를 잘라 없애는 행위입니다. 관열 수술은 병변을 직접 보기 위해 피부를 절개하고 병변을 노출시켜 시행하는 수술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관열 수술은 관열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술 분류표에서 수술로 정한 행위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인, 천장, 신경 차단, 진단 목적의 검사 등은 특약에 따라 수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보험금을 확인할 때에는 병원에서 들은 이름만 보지 마시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의 수술 정의와 수술 분류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은 같은 단어라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뜻과 약관에서 사용하는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칼을 댔는지 피가 났는지 수술실에 들어갔는지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 보험 증권에 어떤 수술 특약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특약은 수술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이
그 치료를 수술로 정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어려운 보험 약관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